자, 이번에는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표현법은 원소 나열법입니다. 이름에 뜻이 나와 있죠. 원소를 쭉 나열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원소 나열법은 어떤 애냐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이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 원소 나열법이 뜻이 뭔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우는 조건 제시법의 뜻이 뭔지, 수학적인 뜻이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그냥 집합 기호 안에다가 원소를 쭉 나열해서 쓰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안에 1이 2개 있고 2, 3이 있고 4가 4개 있고 5가 하나가 있다면 1은 2개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쓰시면 되고요. 하나만 있는 거 쓰면 되고 4가 3개가 있어도 4는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자, 2번.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순서 상관이 없어요. 자, 집합 기호, 즉 집합 안에 1, 2, 3이 있는데 그걸 집합 기호 쓰고 2, 1, 3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3, 1, 2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소 나열법 안에서 나열되는 원소들 사이에서는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점점점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그 일부를 생략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보다 작은 3의 배수의 집합은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 열고 자, 3, 6, 9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쓰고 나면 어떤 규칙으로 늘어나는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중간을 생략하고 30보다 작은 3의 배수의 마지막 숫자가 27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쓰지 않고 중간을 생략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원소나열법을 공부를 했고 굉장히 간단한 거죠.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가 되는 애들을 쭉 나열하면서 콤마로 구분 짓는다라는 거고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 그죠?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중복해서 쓰지 않는 거, 원소들 사이에서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데요. 얘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합의 표현법이 되겠어요. 자, 일단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원소들이 갖는 공통선지를 조건으로 제시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이게 당초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이 조건 제시법은요, 집합을 표현하는 그 녀석의 구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중괄호가 오고요. 중괄호가 오고 가운데 막대기가 오는데 막대기의 앞에는 뭐가 오냐면 원소의 기본 형태가 옵니다. 원소의 기본 형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는 그 원소가 될 수 있는 원소의 조건이 온다는 얘기죠. 원소의 조건.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꼴로 집합을 표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밑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1, 2, 3, 4, 5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부터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질 건데 이게 원소로 이제 기본 형태가 되는 거죠. x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데 이 x의 조건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 그래서 얘를 읽게 되면 x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x는 1, 2, 3, 4, 5인데 그 x를 원소로 갖기 때문에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x는 3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냐면 1, 2, 3이 되는 건데, 근데 실제 이 집합은 원소의 기본 형태가 2x거든요. 그리고 x가 1, 2, 3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이 원소는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이게 그래서 이 왼쪽에 원소의 기본 형태가 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풀게 되면 대부분의 조건 제시법의 문제는 x바 x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조건 제시법의 표현법을 일반적으로 다 나오는데요.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여기가 변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복잡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왼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x바 x는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애는
그 집합이 갖는 원소의 기본적인 생김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마저 완성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x가 그럼 2일 때는 2x가 원소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고요. x가 3일 때는 2x가 6으로 바뀌게 되면서 실제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표현하고 딱 보니까 선생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멍청하게 복잡하게 표현합니까? 그냥 x바 x는 6 이하의 짝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한 지적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굳이 어렵게 표현한 이유는 요거를 꼭 알아달라. 여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x가 오는 게 아니라 원소의 기본 형태가 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꽈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집합을 표현하는 마지막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자,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림은 항상 식보다 말보다 갖는 장점이 있는데 뭐죠? 그렇죠. 한눈에 알아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짝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집합의 표현법으로 다 써볼게요. 원소 나열법을 하게 되면 집합 A는 자 10보다 작은 짝수니까 2, 4, 6, 8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조건 제시법은 A는 X바 X는 10보다 작은 짝수 이렇게 쓰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10보다 작은 짝수 X로 다 만들어지고 그거를 그냥 원소로 갖게 되니까 위에 있는 원소 나열법이랑 똑같아지고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그림이 지금 나와 버렸는데 그럼 지운다는 걸 깜빡했다. 이렇게 A를 하고 집합 이름을 쓰고요. 얘를 이렇게 보자기로 쌉니다. 그 말은 이 보자기 안에 들어가는 애는 지금부터 집합 A의 원소야 라는 거고요. 이 안에 그냥 적당하게 간격을 써서 콤마 안 써도 돼요. 원소들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순서, 위치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럼 공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집합이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집합 B는 4의 약수라고 한번 해보죠. 자, x바 조건 제시법으로 x바 x는 4의 약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열된 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까요? 자, 4의 약수는 1, 2, 3, 4가 되는 거고 그게 x인데 x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니까 1, 2, 3, 4가 아니라 선생님 1, 2, 3, 4라고 했나요? 미쳤나봐. 그치? 1, 2, 4가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집합이 두 개니까요. 집합 A 요렇게 쓰고요. 집합 B를 그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집합 B와 집합 A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들. 그쵸?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럴 땐 요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먼저 동시에 들어가는 애를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하고 4. 그럼 집합 B는 1, 2, 4거든요. 2하고 4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1이 되고 여기 전체가 집합 B가 다시 되기 때문에 B 안에 1, 2, 4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의 나머지 부분에는 뭐를 쓰면 되냐면 A는 2, 4, 6, 8인데 2, 4는 썼으니까 남은 6, 8을 여기에 B랑 겹치지 않는 부분에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특히 중요한 건 원소 나열법은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조건 제시법은 뜻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단지 선생님이 교재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한글로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는 6개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되겠고요. 자, 중괄호가 열리고 뭐가 오고 바가 오고 뭐가 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는 원소의 기본 형태, 그 집합의 원소의 기본 형태가 되고 여기에는 특정 조건이 제시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그림이 되겠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집합의 표현법 기초유형 중에서 원소 나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자, x바 x는 4의 양의 배수. 그럼 4, 1은 4, 4, 2, 8, 4, 30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는 쭉 열고 나서 4, 8, 12 규칙 알았으니까 이제 점점점으로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x바 x는 20의 양의 약수. 자, 20의 양의 약수. 그럼 x는 1, 2.
자, 4, 5, 10, 20 있겠죠? 그런데 이 조건 제시법은 그 x 자체를 원소로 갖는 액이니까 쭉 쓰게 되면 그냥 얘네들이 원소가 되겠죠? 1, 2, 4, 5, 10, 20. 아, 너무 쉽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열심히 여러분들 해봤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집합을 원소의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세요. 답만 확인할게요. 너무 쉬운 거니까 얘는 2, 4, 6, 8. 주의해야 될 건 10보다 작기 때문에 10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 그냥 12의 약수가 x인데 그 x를 원소로 가지니까 12의 약수를 쭉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표현 중에서 조건제시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다음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라. 자, 조건제시법은 여기에 원소의 기본 형태가 있는데 보통 x 자체를 쓰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러면 조금 해석이 편하니까 여기에 복잡하게 오는 것은 그냥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게 좋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자, x바. 그럼 x는 어떤 조건을 주면 되냐면 1부터 그냥 쭉 1씩 커지고 있죠.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뭘 쓰면 될까요? 5, 10, 15 해서 100까지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바, x는 100이 들어가니까 100 이하의 뭐라고 쓰면 되죠? 5의 배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빠르게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그냥 답만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x바, x는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쓰면은, x바,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정수,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x바, x는 절대값이 1 이하인 정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1 이하인 수라고 한다면 보통 실수 전체를 얘기하게 되고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기본적인 자격, 여기서는 이제 정수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서 필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표현 중에서 기본 수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 먼저 조건제시법. 선생님이 뭐 나머지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집어넣고요. 조건제시법만 조금 기억을 하자라고 집어넣습니다. 조건제시법의 형태는 먼저 이 왼쪽에는 뭐가 오냐면 원소의 기본 형태가 옵니다. 기본 형태가 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오게 됩니다. 원소의 조건. 그냥 조건이라고 쓰셔도 돼요. 우리가 왜냐면 여기는 조건이 꼭 이 녀석의 형태를 기준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원소의 조건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왼쪽 앞에 게 원소의 기본 형태라는 거 꼭 잊지 맙시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다음 집합과 나머지 4개와 다른 하나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집합을 비교할 때는요, 되도록이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1번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네요. 딱 보니까요. 자, 2번 11보다 작은 자연수. 네, 그럼 당연히 얘도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겠죠. 11보다 작으니까 포함 안 되고 1, 2번은 현재 똑같습니다. 자, 3번 x는 10 이하의 자연수. 마찬가지 1부터 시작해서 10 이하니까 10을 포함한 자연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4번은 한 자리 자연수는 1, 2 쭉 가서 9까지가 되겠죠. 한 자리 자연수니까요. 그래서 4번이 다른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해보셨나요? 답이 아마 금방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1번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2번은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쭉 가서 9까지 나오게 되겠죠? 10보다 작으니까요. 자, 3번은 9 이하의 자연수. 자, 이도 마찬가지 1부터 시작해서 9 이하니까 9까지 나오는 자연수가 되겠고요. 4번 한 자리 자연수니까 1, 2, 3 쭉 가서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9까지 가게 될 거고요. 자, 5번은요. 5번은 잘 보세요. 여러분 3, 4번 넘어갈 때 지금
깜빡하고 설명을 안 했는데 3번은 x바 x눈으로 했고 4번은 y바 y눈으로 했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달라져서 집합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이 3번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 애인데 x가 1부터 9니까 1부터 9가 되는 거고요. 4번은 y를 원소로 갖는 애인데 그 y가 지금 여기서 찾아보니까 1부터 9니까 이 집합도 1부터 9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y를 원소로 갖는데 그 y가 1보다 크다. 그쵸?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하겠어요. 쭉 가서 10보다 작으니까 9까지가 돼서 이러한 집합이 되고 5번이 1번부터 4번까지와는 다르게 원소 1이 존재하지 않는 집합이 되겠죠. 자, 집합이 지금 마이너스 1, 0,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집합 A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집합 A의 두 원소 A, B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A를 만약에 마이너스 1을 꺼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원소 중에서. 그러면은요, B를 마이너스 1을 또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원소 나열법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중복된 건 한 번씩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저 안에서 원소를 꺼낼 때 얼마든지 여러 번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소를 마이너스 1을 꺼냈다라고 해서 B를 다시 마이너스 1을 못 꺼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원소는 집합 안에서 여러 번 꺼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A 플러스 B의 값을 쭉 써보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 1을 꺼내게 되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 B는 0을 꺼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마이너스 1, B는 2를 꺼내게 되면은 1이 될 거고요. 그쵸? 그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정수가 지금 가장 작은 경우가 둘 다 음수인 마이너스 1을 꺼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정수와 정수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쭉 뒤에가 정수로 나올 텐데 요걸 하나하나 다 찾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편해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A가 마이너스 1, B가 0일 때 되면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방금 찾아봤을 때는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찾았는데 내가 0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0 만들 수 있죠. 0은 언제 만들 수 있냐면 A도 0을 뽑고 B도 0을 뽑으면은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이죠. 자, 1을 만들 수 있을까요? 1 만들 수 있습니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을 꺼내면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2는 A는 2, B를 0을 꺼내면 되니까요. 자, 3은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3. 여기 있는 숫자 3개를 중복을 얼마든지 해서 뽑아가지고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3은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4는 만들어집니다. 둘 다 2를 뽑으면 되고, 그리고 둘 다 가장 큰 수를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게 4니까 더 이상 만들어지는 더 큰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질 때 가능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4 이 4개를 모두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집합 X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다시 말해서 쭉 쓰라고 그랬는데 집합 X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데요. 이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이 1번과 2번은요. 똑같은 답을 내는 표현이 다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다른 문제일 뿐이에요. 자, 1번도 집합 A의 두 원소 A, B 중에서 그치? 뽑아서 더해가지고 가능한 합을 모두 구하라는 얘기고 2번인 집합 X도 A 플러스 B라는 그 결과를 원소로 가져요. A 더하기 B를 결과를 원소로 갔는데 그 A하고 B는 어디에서 뽑아내냐면 집합 A에서 뽑아내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의 답이 똑같죠. 단지 2번은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집합 X는 하고 집합 기호 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4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조건제시법이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집합 C는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어떤 애냐면 a 더하기 b를 그 결과로 갖는 게 x고요. 그럼 이 a, b는 정체는 뭐냐면 a는 집합 a에서 뽑아내고요. b는 집합 b에서 뽑아내서 더해서 그 결과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을 쭉 쳐다보니까 다 정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그 결과도 반드시 정수일 거니까 가장 적은 정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가장 큰 정수까지 가봐서 만들어진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c 중에서 자, 가장 적은 정수는 a는 0을 뽑고 여기 있는 b는 2를 뽑아서 더했을 때 2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3을 만들 수 있을까요? 3은 만들 수 있죠. 여기서는 a는 1을 뽑고 여기서 2를 뽑아서 더하면은 3이 되겠습니다. 자, 4는요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0을 뽑고 여기서 4를 뽑아도 되고요. 여기에서 2를 뽑고 여기서 2를 뽑아도 됩니다. 자, 그 두 개가 다른 경우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집합 C는 그 더한 결과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0하고 4 뽑아서 4를 만드나 2하고 2를 뽑아서 4를 만드나 결과는 똑같이 4고 원소 나열법은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는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5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5 만들 수 있나요? 뭐하고 뭐 뽑으면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A는 1을, B는 4를 뽑으면 5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6은요? 만들 수 있죠? 2하고 4를 뽑아서 만들면 되고요. 7을 만들 수 있습니다. 2하고 6을 뽑아서 더하면 되고요. 자, 8은요? 만들 수 있죠? 2하고 6을 뽑아서 만들 수 있고요. 저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A하고 B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걸 더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원소는 생기지 않겠죠. 자, 조건제시법을 조금 어렵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요, 딱 보게 되면 집합 문제 같지만 집합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A는 자연수 집합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A, B를 집합 A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A, B는 자연수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얘가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2도 되고 3도 되고 이런 애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와 3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B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와 3인 숫자를 원소로 갖는 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마 사실 처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풀어본 경험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볼까요? 그럼 B에 속하는 원소가 될 수 있는지. 자, 6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고요. 예, 2하고 3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9는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인데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반드시 2가 소인수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다 그러면은 여기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2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2가 소인수로 없기 때문에 3이 비록 있다라고 그래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2하고 3이 있으니까 맞고요. 자, 4번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마찬가지 2하고 3은 소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맞고요. 자, 5번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네, 요렇게 2하고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어본 경험이 중요한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그 공부를 잘 해두고 나면 굉장히 난이도가 급락하게 되죠. 그렇죠? 딱 보게 되면 X는 이 A, B가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인수 분해했을 때 2하고 3을 소인수로 갖는 A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은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맞고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맞고요. 자, 4번은요, 45는요,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2가 없죠? 더군다나 2하고 3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소인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니고요.
자, 5번은 54는 소인수분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선생님은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54, 27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선생님은 거듭제곱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서 27이 3의 세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27이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1번부터 3번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번도 맞는 애가 되겠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